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민선 6기 출범 3년을 맞으면서 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특별기획 민선 6기 3년을 점검한다를 통해 지역자치단체의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며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2006년 민선 4기 박병중 군수 취임 이후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고흥 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다소 보기 힘든 3선 연임으로 고흥군 행정을 이끌어왔는데요. 오늘은 고흥군의 민선 6기 3년을 포함한 박병중 군수가 이끈 고흥호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중 고흥 군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흥 군수 박병중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은 구자영 고흥군 번영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번영회장 구자영입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고흥 군수님. 네. 그 민선 6기 출범 3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 고흥 국민들께 먼저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시고요. 지난 3년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 군수 박병정입니다. 예. 금년에는 가뭄이 급심해 가지고 우리 모내기 하는데 농산인의 여름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스그럽게 극복하고 지금은 비가 장마가 접어들어 가지고 가뭄은 해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민선 4기, 5기에 거쳐 6기 동안 3선의 군수를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제가 지금 민선 4기, 5기, 6기 추진했던 사업들 민선 6기 앞으로 1년 내에는 반드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성원에 보답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좀 힘든 일도 있겠지만 원래 3대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선 4기, 5기, 6기 꿈을 꾸면은 우리 국민들이 바랬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정 슬로건처럼 꿈을 현실로 하이공 해피공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그런 공을 만드는데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회장님 그 민선 6기 3년 그동안의 고흥 군정 어떻게 보십니까? 박 군수님의 열정으로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흥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관광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는 관계로 고흥에 오신 분들이 그냥 스쳐서 지나가는 이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흥만에 230실 약 15동 규모의 커다란 콘도가 올 연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또 개관 예정인 분청문화 박물관을 건립해서 고흥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활성화가 가장 큰 성과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선 6기 3년 군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큰 성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꼽으라면은 우리 국민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또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살림살이가 대폭 좀 늘었다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국민들께 제가 민선 4기 취임해서 하소연했던 것이 군 살림이 개인 살림하고 똑같다. 개인 살림을 확대해 놓으면 군 살림이 되고 나라 살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진짜 고흥의 미래, 희망적인 그런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투여를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우리 국민들이 감내를 하고 이겨내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었습니다만 예산이 작년에도 사실 잔액 잉여분까지 하면은 7천억대가 넘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약 7,461억 정도 지금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확보하는데 지금 좀 성과가 있다. 그리고 고흥 그 우리 하수 정말 처리하는데 좀
채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채무는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갚아갑니다. 그래서 채무 제로 상태고요. 또 제가 군 자산도 민선 4기 들어오니까 1조 한 3,600억 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2조 한 7, 8천억. 그래서 자산도 1조 옛날 민산성기보다 배로 늘었다. 그런 것이 재산이 튼튼할 수 있고 또 이 살림을 참 알뜰하게 한 것에 대한 것에 자랑을 하고 싶고요. 이것이 군정 현안 추진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는데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 발품 투하를 해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뤄서 앞으로는 우리 예산이 내년도에도 7천억 대는 무난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우리 이것이 우리 민선 4억 1구는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그 여수 적금도하고 고흥 영남면을 연결하는 연육교가 개통돼가지고 명칭을 또 파령대교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예. 고흥군의 또 최고 성과로 또 선정됐던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성과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그 여수 고흥 그러니까 적금과 우리 고흥 우두 간에 다리 명칭이 좀 불협화음이 여수 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004년도부터 팔령대교로 불려왔고 또 저희들이 그 여수하고 연육연도 11개가 넣어진다면 우리 고흥에 좀 깊어진 곳인데 접근성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다리 교량 개통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2천만 관광 시대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여수에 오는 관광을 1,4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순천이 지금 정원 박람회로 8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2,200만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와 고흥으로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이것만 만든다면 2천만 관광 시대도 어렵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관광이 우리 고흥에 경제적인 그런 파급 효과보다도 그보다도 저는 관광이 곧 인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고흥이 소멸된 여차니 하는데 이 관광 이 2천만 시대만 달성을 하게 되면 인구에서부터 모든 것이 저는 우리 고흥에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수 지금 우리 고흥 군민들이 지금 여수가 20년 전에 8만이 됐거든요. 순천도 한 6만 이렇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 살고 있는 거주하는 군민보다 우리 국민들이 여수 순천에 살고 있는데 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렇게 우리 서로 협력만 된다면 충분히 관광 도시로서의 그 수려한 경관과 지붕 없는 미술관을 우리가 불리고 있는데 우주항공 시설의 직접화 이런 걸 해가지고 저는 2천만 시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이것만 된다면 우리 고흥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령대교 개통과 함께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특구가 또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군수님. 지금 그 우리 문화 분청 특구는 운대 그 도요 그 가마타가 있습니다. 분청사기 여기를 지금 분청 박물관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운대리 이론을 여기가 지금 가족문학관이니까 조정래 작가니 선생님의 그 사모님이 김초희 선생님이라고 시인입니다. 또 조정래 선생님은 선친이 조종자현인데 우리 고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독립운동가이면서 또 스님도 하시고 또 시인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3대 가족 문화관을 지금 우리 거기다가 문화관을 만들고 있고 또 청소년 수련 시설이라든가 분청공원을 지금 거기 지금 9월경에 지금 완전히 준공할 그런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하려면 운대 초등학교 구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 지금 여기서 발표는 좀 그렇습니다만 역사적인 그런 모든 옛날에부터 어르신들이 써왔던 그런 도구, 생활 도구, 또 문학
역사적인 것이 많습니다. 문화 이렇게. 여기다가 또 운대 초등학교에다가 군민이 지금 이렇게 기증을 한 것인데요. 생활 민속 자료들을 해가지고 그것도 학습 공간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군 청사가 옮게 되면 그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군 청사는 옆에가 우리 존심당 아문이 잘 보존돼 있고, 군청 줄여가지고 읍성이 지금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것을 좀 이렇게 보존하고 관광지로 하고 청사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좀 경복궁식의 옛날 그 우리 공을 좀 복원을 해서 꼭 그 음식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공을 오시면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우리 테마가 있는 예술 특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다 관람을 꼭 거쳐가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고, 분청 박물관뿐만 아니라 설옥도는 지금 마가렛 마리안의 지금 노벨 평화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봉사 학교를 건립합니다. 그러한 그 트라이앵글식의 고흥을 운대를 고흥만을 삼각형 구들에서 고흥 소록 녹동 소록도에 분청 문화 뭡니까 우리 가족 여러 가지 거를 연계해 가지고 우주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역사 문화 관광 벨트로서 방금 말씀드렸던 2천만 관광 시대의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분청사기 문화예술 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지역민의 기대도 상당히 크죠. 어떻습니까? 기대는 큽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같이 좋은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뭐 우려와 의심의 눈으로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 들여가지고 취재 쌓기에 너무 바쁘지 않느냐, 이런 우려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박물관 개관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부수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꼭 성공을 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우려를 꼭 불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으로 179억 원이 지금 조성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흥군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런 교육 사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 발전기금은 179억이 아니고 6월 28일 날 200억이 돌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00억이 돌파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군민 또 출향 향후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조성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 인구가 68년에 23만 7천, 24만의 인구가 계속 급속도로 줄었던 것은 일자리를 찾아서 첫째는, 두 번째는 자녀들 교육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도시로서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민선 4기 군수를 이렇게 맡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지역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투자 유치와 또 교육 환경 개선에다가 지금 올인을 했습니다. 지금 200억을 조성이 됐는데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지만은 우리가 또 우리 지방자치령,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실행되고 있지만은 예국 선진지를 보면 교육도 전부 다 자치례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특이하게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재정 수입이, 지방세 우리 재정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에다가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부의 규칙위가 법으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200억이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이 돈은 나름대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매년 지금 한 2008년도 17년 8년 지금 이 발전기금이라도 예 플러스 몇십억씩 38억 1년에 몇 억씩 쓰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특히 좀 제외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장학금에 쓸 때가 아니다. 그런데 서울대라든가
이런데 합격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장학금을 별도로 또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고 특히 우리 지역 역사를 좀 알리자. 국사가 옛날에 과목이 없어졌어. 역사 경시대를 통하여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은 우리 중국이라든가 또 금년에는 러시아 극동 지역,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 근거지를 이렇게 보여서 외국에 연수도 시키고 있고, 또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한번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다 서울 도시 지역에는 외국 유학까지 보내는데 우리 지역 애들이 외국도 한번 갈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했던 것이 영어 경시대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은 미국에 보내서 케네디 우주센터라든가 소우주 박물관이라든가 하버드대라든가 이런 데서 좀 해주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 박원순 우리 시장님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몇 개 시군이 돈을 내가지고 우리가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고흥합숙을 또 지어가지고 서울로 대학에 어떻게든 이런 교육을 우리 고흥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오더라도 원하는 서울 대학에 들어가게 하면은 이게 성공 아니냐. 거기다 올인하고 또 서울에 가더라도 농촌에서 그 하숙비라든가 학비가 있더라서 우리 고흥학수를 채가지고 한 40명을 우리 고흥학수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200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위원회하고 국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육의 지원에 효율적인 것인가를 협의를 해서 파격적으로 좀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군수님이 다양한 교육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교육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군수님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만 보더라도 올해 고흥군 소재 중학교 졸업생이 총 461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외지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이 130명, 30%에 가까운 학생이 빠져나갔고, 고흥 소재 고등학교로 329명, 71.4%가 진학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녀를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 보내는 걸 제가 말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부모들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고 주말 부부가 되고 두 집 살림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고흥 지역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중학교를 나와서 고흥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나 교사들에게 특별히 인센티브 등 좀 제공 등 해가지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고흥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군수님, 고흥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 항공 산업, 이것도 말씀 안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육성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선 4기 취임해가지고 저 군정 철학을 발표할 때 원리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 농촌 현실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걸 문제 쓸 때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한 거, 유일한 고흥만이 할 수 있는 걸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원리원을 그렇게 주창을 하면서 다른 데 없는 우주 발사센터가 고흥에 있기 때문에 우주 관련 시설을 한번 직접 해보자. 그 후로 우주 발사센터가 우주과학관, 그다음에 국립고흥 우주체험센터, 천문과학관, 우주발사센터 이런 것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흥에 항공센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중심 도시로도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냐.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추진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결실을 이제 맺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한국형님 발사체 날아오고 이게 지금 2021년 발사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순조롭게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허가라든가 또 이 해상 통지라든가 이걸 하면서 이게 이제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금년 말쯤에는 국가 비행종합시험센터가 공무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700km 정도 된 그 활주로를 보호하고 농업용으로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가 비행종합센터에 가면은 1차가 1.2km, 2차가 2.4km. 저도 이 꿈은 비행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경우도 사막에다 해놨는데 200만 주거지 인구가 되고 관광지가 됐다라고. 지금 그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는 우주 발사센터 접근성이 우리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몽골 고비사막 그쪽에 주천시에가 우주 발사센터가 있고 일본 같으면도 다네가시마 저 밑에 최첨단 제 밑에 섬이가 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우주 발사센터 관광을 올 때는 우리 고흥이 최고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공항은 아니지만 비행장이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도 앞으로 꿈꿀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무인기 미리 먹거리 산업이 이제는 무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우리 고흥에 정부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국가 프로젝트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기 사업에 우리 드론 산업을 가지고 고흥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고흥 산업고등학교가 미달이 꼭 됩니다. 드론 학과를 2개를 신청했는데 바로 정원 50명이 바로 2개 과가 지원을 해가지고 또 드론에 관한 또 관심도가 국민들이 커서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제가 지금 옛날에 도양에 녹동에 도양 조선산단을 한다고 허가를 내놓고 지금까지 못 했는데 아마 9월 10월 중으로는 여기서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양 산단이 아마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거이 되면은 조선 산단이 아닌 우주 항공 부품 산단을 해가지고 우주 관련 이런 부품들이 또 실험 여기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항공 부품도 여기서 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칭화되는 포화 상태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최첨단 이런 그 소재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그 외에 다른 그런 사업들도 지금 아직 이게 산단이 개발이 되면은 바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조율 중이고 있고 그래서 이것만 된다면은 우리 고흥이 산업을 할 수 있는 직장에서부터 천혜의 경관 자원, 풍부한 먹거리, 우리를 살기에는 최고의 삶의 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우주항공 시설은 고흥만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늘 제가 관광 2천만 계속 그러는데 2천만 관광 시대를 여는데 핵심 키워드가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고흥군에는 또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뭄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농민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을 좀 펼치시고 지금 계속 펼치시고 있는지? 우리 농민들 올 봄에 계속해서 가뭄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제가 고흥 사실 촌놈이거든요. 고흥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고흥 군민에 더불어서 살기 때문에 고흥의 그 뭐랄까요? 실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흥이 제일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 10년 전 군수하기 전부터 우리 고흥이 앞으로 제일 자원이 문제가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에는 강이 있고 하천이 있고 우리는 하천이 있더라도 건천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거. 비가 왔다가 바로 그냥 바다로 흘러나가고. 그래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예산이 허용되는 한 뭐 준설 사업이라든가 또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저수지를 숭상하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수지가 10톤을 물량을 보유했다면 이게 1m만 오르면 30톤이 보호할 수가 있는 이런 장소를 전부 다 골라가지고 지금 숭상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온 간척지가 많습니다. 이 간척지는 반드시 저류조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소가 있는데 이것을 그 저수지로 끌어올린 수로, 관 이것만 하면은 우리 공원 물을 해결된다고 보면 돼서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은 우리 공원 답작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만 담소도 그 풍도지구도 전부 다 지금 이 지하로 해서 하고 있고 공만 담소물을 공업로에서 녹동, 도양까지 산단까지 끌어올 수 있는까지 지금 전부 다 예산 확보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가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작물은 어쩔 수 없지만 답작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까지 갖추어 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가뭄 대책으로 16억 4천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뭐 송수관 관로작이라든가 또 이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래서 가뭄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했고요. 또 이걸 대비해서 또 가뭄만 문제가 요즘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또 작년처럼 논에서 벼가 발화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벼 작물만 하더라도 92.2%를 전부 다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꼭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재난 대비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농업용수 이런 거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서 크게 우리 국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이런 뭐 고흥군의 농업 정책으로 뭐 전국 최고 분홍으로 성장했다고 이렇게 또 전해지던데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고흥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비전 5천 프로젝트라는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고흥군에서는 고흥군 제가 뭐 돈 자랑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농사짓고 어업만 해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 수억 되는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득 증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인부입니다. 인부가 없어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지금 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군에서 부족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지원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농업 발전에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그 고흥군의 또 대표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면 또 고령 사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또 갈수록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는 여기서 열거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긴급 어려움이 있을 때는 법적인 법안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비해서 37.5%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 높은 비율을 갖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군민과 민관 같이 협력을 하자. 그래서 이 마을별로 서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안부를 묻는다든가 이런 제도까지 한 5년 전에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피동 봉사반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뭐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도 6급 이상은 매월 한 번씩 의무적으로 나갑니다. 자원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크게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 65세 이상만 하더라도 우리가 구청구하고 독거노인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 우리가 행정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고, 우리 군 사회단체까지 한 1,300몇 명 정도는 1,300명 정도는 분기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마을별로는 못 하더라도 면 단위로 해가지고 이 해피 이동 봉사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고 있고, 하여튼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군정과 힘을 합해서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촘촘한 복지, 누구도 소외됨이 없고 빠지는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지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 아까도 우리가 예산 관계에 우리가 살림을 잘하자, 필요한 데면 우선 급하고, 우리 해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수리는 못하도 신축하고 이런 것은 못하겠다. 11년 전부터 그래 왔는데 국민들에게 제수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이제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신경을 써서 이제는 남은 1년 동안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도 드립니다. 교수님, 근데 그 고흥군이 우주해양 리조트라든지 우주랜드라든지 고흥만 관광지구 등 사실 다양한 사업 많이 펼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불협화음도 많았다는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민사회나 주민들과의 소통에 좀 더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해양 리조트 우주랜드,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렵게 중앙 정부로부터 뭐 남해를 오지 리조트 특구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주민들이 땅을 다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이 안 하려고. 또 나름대로 일부 또 부동산들이 들어와서 뭐랄까요, 알박기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처음에 할 때는 엄청 반대에 부딪히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우리 실과장들하고 티타임 한 소리 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1년 2기 남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펴왔던 기조를 흔들지 않을란다. 앞만 보고 갈란다. 그래서 빨리 모든 것을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우주랜드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 560억 들었는데 호텔이 132실이고, 아주 풀빌라는 아주 빌리지가 48세대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국형을 도입한다니까 아주 좀 꿈에 이런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걸 만든다는 게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고흥만에는 썬밸리 콘도미니엄이 지금 기반 공사 중입니다. 1차, 지금 현재 1차인데 150실이거든요. 거기도 풀빌라, 빌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실이 또 별도로 있고, 우주해양 리조트는 남현리 여수하고 고흥 연도교 그 옆에다가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를 옛날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자가 이제 있어가지고 땅 매입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호텔 920실 들어오고, 해양 레포츠 센터라든가 골프장 3,661억 원을 준비하고 있고, 휴양 관광 빌리지로는 금산면에 한 175억 들여서 리조트 40실, 펜션 26세대, 또 동일면에 나라도 가는 길인데요. 시사이드로 해가지고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지금 계획 중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2020년까지는 총 1,631실급에 6,900억 원의 민자가 투자되면 완전한 관광지로 탈바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이제 체류형 관광단지로 해서 2천만 관광 시대를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문제가 있더라도 앞만 보고 가서 반드시 이것을 현실화 시키겠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이 돼야만이 우리 고흥이 튼튼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에 도움을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회장님, 고흥 군수님 지금 말씀을 쭉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체적으로 고흥 군정 민선 6기 3년을 평가하셨을 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약
85점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인시간 많아. 군수님 어쩝니까? 100점을 줘야, 200점을 줘야 더 열심히 하지. 그 이후로 우선 우리 고흥 군민들이 3번을 우리 군수님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그동안 잘 실천해 왔기 때문에 85점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지금 임기가 1년 남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말년병장은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군수님은 1년 동안 낙엽 같은 거 겁내지 마시고 몸살이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임기가 끝나는 날 100점을 기록하는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끝으로 그 군수님 말씀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민선 6기 3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아쉬운 점은 아직도 지금 마무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굉장히 급합니다. 그 민선 4기, 5기를 하고 민선 6기 되면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3선이기 때문에 다들 편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무리하려고 한 게 편하지가 않고 더 힘듭니다. 밤잠도 더 설치고 또 더 뛰어야 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 국민과의 약속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고흥이 관광 2천만 시대를 현실화시키기 이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더더욱 열심히 뛰고 또 뛰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오늘 우리 간부 회의 때 그런 말 했습니다. 모든 결제는 부군수가 앞으로 한테 다 이임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 위주로 해서 지금 정추진이 어려운 것은 가시화시키고 또 하반기 것을 내년 전반기로 당겨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흥양군에서 고흥군 명칭 변경한 지가 한 103년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사와 더불어서 또 우리 역사 재조명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고흥 100년의 역사를 쓴다는 이런 심정으로 마지막 내년 임기 만료까지 최선의 최선을 거듭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995년 7월 1일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힌 전국 자치단체장 245명이 일제히 취임하면서 최초의 민선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이후 22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시대도 청년기로 접어든 셈인데요. 고흥군의 경우 현 자치단체장이 3번을 연임하면서 민선 시대의 절반을 함께해 왔습니다. 민선 6기 남은 1년이 지나고 나면 공과 과가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인데요.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 특별기획 민선 6기 3년을 점검한다 고흥군 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